어린이 셜록 홈즈, 5개의 오렌지 씨, 2화 수상한 죽음.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큰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동생인 제 아버지께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상속받는다고도 말씀하셨죠. 지금 계신 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악마 같은 적들에게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 말씀하셨어요. 불확실한 재산을 물려줘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 포드앤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갖고 돌아갔죠. 5개의 오렌지 씨가 든 봉투를 받은 뒤 겁에 질린 일라이어스 오픈쇼 씨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겨났죠. 하지만 제 마음속의 공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술을 많이 드셨죠. 예전보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거의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계셨죠. 어쩌다 밖에 나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땐 거의 만취 상태셨어요. 정원을 뛰어다니시며 나는 그 무엇도 겁나지 않는다, 악마가 오든 그보다 더한 것이 오든 상관없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술이 깨 정신을 차리시면 허겁지겁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셨죠. 빗장을 내리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죠. 두려움에 가득 차서인지 추운 날씨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큰아버지께선 공포에 질려 지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버지께선 늘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시다 술에 취하면 종종 집 밖으로 뛰쳐나가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을 뛰쳐나간 큰아버지께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결국 제가 찾아 나섰는데 큰아버지께선 그만 정원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에 엎드린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큰아버지께서 살해당하신 건가요? 그 악마 같다던 적들에게? 아닙니다. 폭행이나 살해당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연못의 깊이는 고작 60cm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재판에서는 큰아버지의 괴팍한 생활과 술버릇 때문에 생긴 사고라 판단했습니다. 자살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큰아버지는 늘 공포에 질려있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죽음은 자살로 결론이 났고 제 아버지께서 큰아버지의 땅과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됐죠. 말씀대로 참 이상한 이야기네요. 정확히 확인해보죠. 큰아버지께서 편지를 받은 날과 자살로 추정된 날은 언제입니까?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왔습니다. 돌아가신 건 편지를 받은 7주 뒤인 5월 2일 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상속받은 뒤엔 어떻게 됐죠? 전 아버지께 그 수상한 지붕 및 다락방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늘 잠겨있던 그 방 말입니다. 우린 그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놋쇠 상자가 하나 있었지만 그 속엔 아무것도 없었죠. 뚜껑 안쪽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K자가 셋, 그 밑에는 편지, 일기, 영수증, 장부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 이상하네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아까 큰아버지께서 난로불에 뭔가를 태우셨다고 말씀드렸죠? 제 생각엔 그것들을 태운 것 같습니다. 편지, 일기, 영수증, 그리고 장부를 말이죠. 그 노쇠 상자 말고 방 안에 다른 건 없었나요? 따로 신경 쓸 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미국 생활과 관련 있는 서류와 수첩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 내용 중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 읽어보았는데 결론은 큰아버지가 충실하고 용맹한 군인이었다는 것 외엔 없었죠. 그래요.
그럼 아버지와 당신은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겁니까? 네, 저희는 1884년 초부터 살게 됐습니다. 다음해 1월까지는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게 지냈죠. 그런데 1885년 1월 4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죠. 아버지께선 한 손에 방금 뜯은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반대쪽 손엔 마른 오렌지씨 5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5개의 오렌지 씨가 있었나요? 네, 그전에도 아버지께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의 오렌지 씨가 든 봉투 이야기를요. 아버지께선 말도 안 된다며 웃어 넘기셨는데 실제로 아버지께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께선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말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죠. 무서워 떨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 속을 살펴보았죠. 분명 거기에는 큰아버지 때와 똑같이 KKK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이상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해시계 위에 놓아라 라고 말이죠. 아버지께선 서류는 뭐고 해시계는 또 뭐냐고 물으셨죠. 해시계는 우리 집 정원에 있었습니다. 서류는 아마도 큰아버지께서 태운 그것들을 말하는 걸 테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타버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선 무서움을 이겨내셨는지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장난을 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시듯 소리쳤죠. 어디서 편지를 보냈는지 확인했는데 그건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온 것이었죠. 세상에, 큰아버님의 일도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겠죠? 그게 경찰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네? 어째서요? 아버지께선 그런 장난 편지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라 말씀하셨죠. 제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오렌지 씨가 든 봉투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씀하셨죠. 이런 장난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고집이 세십니다. 한번 안 된다고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래 오셨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정말 경찰에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 편지를 받은 뒤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죠.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진 포츠다운 힐 요새로 떠나셨죠. 그곳에 사령관으로 있는 친구 프리바디 소령님을 만나러요. 저는 내심 기뻤죠. 아버지께서 집에 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포츠다운 힐 요새의 사령관인 친구와 함께라면 오픈쇼 씨의 생각대로 훨씬 안전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떠난 지 이틀 뒤 서둘러 오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프리바디 소령님이 보내신 거였죠. 아버지께서는 근처 석회암을 캐는 깊은 굴에 추락해 의식을 잃으셨던 겁니다. 제가 간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재판에선 과실로 인한 추락사라는 판정을 내렸죠. 이번에도 큰아버님 때와 똑같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죽음으로 판정이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그곳 지리를 잘 모르시고 석회암을 캐는 굴 주변에는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죠. 그래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 의문을 갖고 열심히 조사했지만 타살이라 생각할 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는 다른 이의 발자국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도난당하지도 않았고 부근의 목격자도 찾을 수 없었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은 제게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분명 무서운 음모와 계략이 아버지를 집어삼킨 거라고 말이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 제가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전 큰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호샴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살기로 했죠. 아니, 어째서요? 그 집은 아무래도 꺼림칙하잖아요. 그 집을 떠나 새로운 집에서 사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사건들은 큰아버지와 얽힌 어떤 일에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샴의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해도 위험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1885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 앞으로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거라 안도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왜냐면 바로 어제 아침에 제게도 아버지, 큰아버지와 똑같은 저주의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존 오픈쇼 씨는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 그리곤 테이블 위에 5개의 오렌지 씨를 쏟았지. 아주 조그맣고 마른 씨앗이었어. 존 오픈쇼 씨는 우리에게 그 봉투를 보이며 말을 이었어. 이게 제게 온 봉투입니다. 소인을 보니 런던 동부에서 보낸 것이네요. 봉투 속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KKK. 그리고 서류를 해시계 위에 놓아라 라고 말이죠. 존 오픈쇼 씨, 이 봉투를 받은 뒤로 당신은 무엇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뱀 앞에 남겨진 불쌍한 토끼가 된 기분입니다.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악마에게 붙잡힌 기분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엔 다 끝났다는 생각뿐이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서둘러서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도 당하고 말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뭘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웃기만 했어요. 편지는 모두 장난에 불과하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재판 결과대로 사고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에이, 멍청하고 한심한 녀석들. 그래도 집을 지키라고 경찰 한 명을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 당신과 함께 왔겠죠? 아니요, 집에 있습니다. 그 경찰은 집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뭐? 뭘 지키라고요? 셜록은 세게 탁자를 내리치며 큰 소리로 화를 냈어. 좀 거칠긴 했지만 나도 셜록의 마음이 이해는 돼. 오픈쇼 씨의 신변을 지켜야 할 경찰이 호샴의 집을 지키고 있다니. 아무래도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셜록은 잔뜩 성난 채로 잠시 있더니 존 오픈쇼 씨를 향해 답답하다는 듯 소리 질렀어. 편지를 받은 즉시 자신에게 오지 않고 왜 이제야 온 거냐고 말이야. 오픈쇼 씨는 살짝 겁에 질린 듯 눈치를 보며 대답했지.